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한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들을 대신해 손주를 키우고 있는 그녀, 내 인생을 살아야 할까? 아니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할까? 매일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어느 가정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갈등입니다.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먼저 눈을 떴다. 몸은 무겁고 아직 창밖은 어둡기만 한데 머릿속엔 벌써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침밥 준비, 할인이 깨우기, 옷 입히기, 등교 준비, 도시락 챙기기. 7살 아이 하나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숨가쁠 줄 누가 알았을까. 부엌 불을 켜고 밥솥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확 올라왔다. 그 김 사이로 예전 내 모습이 스쳤다. 젊었을 때 남편과 아이들 밥 차리던 순간들. 그때도 힘들었지만 그땐 내 아이들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손주를 위해 밥을 차리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이 텅 비어 있는 듯하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계란을 깨서 달궈진 프라이팬에 올리자 지글지글 소리가 울렸다. 노른자가 퍼지지 않게 살살 뒤집으며 내가 참 별것 아닌 것에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싶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다. 할머니, 저 아직 졸려요. 조금만 더 일어나야지. 이제 곧 학교 가야 해. 아이를 안아 올리니 몸이 축 늘어졌다. 이렇게 작은 몸 하나가 내 하루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게 때로는 기적 같고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진다. 세수시키고 교복 같은 옷을 입히고 가방을 메어주며 나는 하루를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은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친구들은 놀이터 간다는데. 조금만 참자. 엄마 아빠가 늦으니까 우리 할인이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내 목소리가 다정했는지 아니면 체념이 묻어났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아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시무룩해졌다. 그 표정이 꼭 내 마음 같았다. 놀고 싶은데 놀 수 없는 아이와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나. 우린 서로 닮아 있었다. 학교 앞까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따뜻해서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하지만 아이가 교문 안으로 사라지자 허무가 몰려왔다. 오늘도 또 똑같이 흘러가겠구나. 내 발걸음은 무겁게 돌아섰다. 길을 걷다 보니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영숙이었다. 순자야,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여행 안 갈래? 요즘 꽃이 만발이야. 내가 차 몰고 갈 테니까. 걱정 말고. 좋긴 한데 할인이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또, 너도 좀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애들은 부모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 맞벌이를 하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는가. 나는 늘 같은 대답만 반복하며 내 삶을 뒤로 밀었다. 영숙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내겐 부럽고 아프게만 들렸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았다. 조용히 벽시계를 바라보니 시간이 아직 오전 9시도 되지 않았다. 앞으로 채워야 할 시간이 산처럼 느껴졌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하다 보면 금세 오후가 되겠지. 그러다 보면 아이 하원할 시간, 숙제 봐주고 간식 챙기고 다시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 준비. 하루는 그렇게 나를 소모시키며 사라졌다. 가끔은 창밖으로 보이는 내 또래들을 본다. 운동복 입고 산책하는 사람들, 친구랑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웃음이 멀리서도 환하게 느껴지는데 나는 그저 창문 너머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내 인생도 저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나 누군가의 대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밤이 되면 아이를 재우고 난 뒤에야 잠시 나만의 시간이 생긴다.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눈이 감긴다. 그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언제쯤 내 이름으로, 내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할머니이지만 여전히 한 사람의 여자이고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그런데 요즘 나는 내 그림자가 점점 옅어져 가는 것만 같다. 할인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삶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부딪히며 가슴은 늘 흔들렸다. 저녁 9시가 다 되어서야 민수와 지영이 집에 들어왔다. 할인이는 이미 내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작은 숨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끼며 나는 아이의 머리를 토닥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아들은 늘 그렇듯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다. 며느리 역시 짙은 화장기마저 번진 채였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프로젝트가 이제 막바지라. 퇴근이 너무 늦네. 그래. 애는 내가 재웠으니 걱정 말고. 너희도 밥은 먹었니? 회사에서 대충 때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매일 맡기고만 있어서. 며느리의 말은 늘 미안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미안하다면서도 결국 똑같은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나도 안다. 나 역시 한때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주변의 도움 없인 버틸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몇 달,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거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엄마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어린이집은 오후까지밖에 안 되고 맞벌이라 누군가 집에 있어야 하는데 엄마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턱 막혔다. 엄마니까. 그 한마디가 내게는 칭찬도 고마움도 아니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말,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리는 족쇄처럼 들렸다. 민수야, 나도 나이가 있다. 하루 종일 애 데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요즘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시큰거려. 알죠, 엄마 알지만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내가 더 신경 쓸게요. 그때까지만 조금 더 부탁드려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가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할인이가 아직 어려서 어머니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그들의 부탁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매일 되풀이되는 부탁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다. 어쩌면 강요일지도 모른다. 할인이가 잘 자고 있는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저 작은 얼굴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얼굴이 내 자유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죄책감과 원망이 뒤섞여 가슴이 복잡해졌다. 그래, 내가 도울게. 하지만 너희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나는 너희 엄마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도 있는 사람이다. 알겠어요. 그래도 엄마 없으면 우린 정말 힘들어요. 늘 감사드려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며느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순간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도 안다. 이 부부도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이라는 걸. 그렇지만 왜 그 발버둥의 무게는 고스란히 나에게만 얹혀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멈춰버렸을까? 젊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지금은 손주를 돌보느라.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아왔다. 내 이름 석자 순자로서의 시간은 어디에 남아있는 걸까? 토요일 오전. 할인이를 미술학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내 또래지만 삶은 전혀 달라 보였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은퇴했고 아이들은 모두 제 몫을 챙기며 살고 있어서 지금은 자기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다.
나는 늘 같은 길을 반복해 걸었지만 영숙의 목소리는 늘 새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순자야, 오늘 시간 돼? 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 얘기 좀 하자. 그래, 잠깐은 괜찮겠지. 할인이 픽업하기 전까지만.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있는 영숙이 눈에 띄었다. 짙은 초록색 스카프에 단정한 셔츠, 얼굴엔 여유가 묻어났다. 나는 허겁지겁 들어선 탓인지 괜히 초라해진 기분이 들었다. 커피 잔을 맞부딪히며 인사를 나누자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얼굴이 많이 피곤하다. 요즘도 계속 손주 맡아 키우고 있니? 응, 민수 부부가 바쁘다 보니 내가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참, 내가 애들을 위해 희생하는 건 알겠는데. 너는 언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볼 거니?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늘 속으로만 하던 생각을 친구 입에서 직접 듣자 부끄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나도 알지. 나도 여행 가고 싶고 그림도 배우고 싶어. 근데 할인이를 두고 어떡해. 그건 부모가 해야 할 몫이지. 내 몫이 아니잖아. 손주는 잠깐 봐주는 거지. 내 인생까지 맡길 이유는 없어.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내 손길이 없으면 할인이가 흔들릴까 두려웠고 또 한편으론 아이를 붙잡고 싶은 내 마음이 있었다. 내가 아니면 불안해할까, 외로워할까 그런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지금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창밖에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웃음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나도 저 나이 때 그렇게 웃었던 적이 있었지 하고 회상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는 그때 웃었던 기억을 지금 다시 꺼내 쓰고 있다는 걸. 새로운 웃음은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 다음 달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그림 동호회 사람들하고. 너도 같이 가자. 내가 오면 분위기도 살고 나도 더 좋고. 제주도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할인이 주말에도 학원이 있고 또 애들 밥도 챙겨야 하고. 너는 늘 핑계야. 핑계가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애초에 내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야. 영숙의 직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쥔 커피잔만 빙글빙글 돌렸다. 그 안에서 내 인생도 빙빙 맴돌다 결국 제자리로만 돌아오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더 무거웠다. 영숙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들 부부는 나를 의지하고 손주는 나를 찾는다.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아니면 누가 보겠니? 그러나 그 말을 내뱉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언제쯤 나답게 살 수 있을까? 밤이 되어 혼자 거실에 앉았다. TV 화면 속 여행 광고가 흘러나왔다. 푸른 바다,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손에 든 카메라와 맥주잔. 그 장면이 내 눈에 눈물처럼 번졌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깜깜한 밤하늘 속 달빛이 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을 따라 나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옆방에는 여전히 손주가 자고 있었다. 그 아이의 숨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또다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거실 책장 구석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통기타가 놓여 있다. 손끝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매일 연습하던 시절이 있었다. 남편 몰래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우던 그때 나는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기타는 어느새 장식품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먼지와 세월만 켜켜이 쌓여 있다.
그 옆 칸에는 오래전 내가 찍은 사진첩이 있었다. 바닷가에서 산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던 내 얼굴. 그 웃음은 지금 거울 속 내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어쩌다 보니 내 삶은 늘 누구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다. 젊을 땐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손주를 위해 살고 있다. 나는 언제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써볼 수 있을까? 문득 창문을 열자 이웃집 마당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젊은 여자가 치는 건지 맑은 음이 공기를 흔들었다. 나는 그 소리에 잠시 멍하니 귀를 기울였다. 나도 언젠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었지. 애들 다 크면 내 인생 좀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애들은 크자마자 손주가 내 앞에 안겨졌다. 할머니, 오늘은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저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안 돼. 너 학원 빼먹으면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잖아. 근데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맨날 놀아요. 왜 나만 공부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의 말이 꼭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나는 늘 속으로만 삼켰던 그 질문을 손주가 나 대신 내뱉은 것 같았다. 할인아, 조금만 참자. 내가 커야 엄마 아빠도 편해지고 너도 원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지금 놀고 싶은데 지금은 언제 와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지금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래, 나도 늘 조금만 참자며 살아왔지.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지금은 사라지고 언제나 남의 내일만을 위해 살아왔구나. 밤에 아이가 잠든 뒤 나는 몰래 기타 케이스를 열어봤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손에 닿자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자 탁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 하나가 내 심장을 울렸다. 그래, 나도 내 노래가 있었지. 내 목소리가 있었지. 하지만 바로 덮어버렸다. 내 노래는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끔은 TV 속 여행 광고를 보며 상상한다. 푸른 바다 앞에서 맥주잔을 들고 웃고 있는 사람들. 내 친구 영숙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떠나는 사람들. 그 장면이 부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괜찮아. 지금은 아이를 위해 살면 돼. 언젠가는. 하지만 그 언젠가는 단 한 번도 내게 찾아온 적이 없었다.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의 뒤에만 서 있다가 끝나버릴까? 창밖의 달빛이 방 안을 스르르 채워왔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나도 지금 살고 싶다. 그날도 민수와 지영은 늦게 들어왔다. 나는 할인이의 숙제를 봐주다 잠든 아이를 안방에 눕혀놓고 거실 불만 켜둔 채 그들을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발소리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더는 삼킬 수 없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할인이 잘 잤죠? 그래. 잤다. 근데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내 목소리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아들은 의아한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차갑게 굳은 마음을 붙잡고 그동안 쌓아왔던 말들을 하나씩 꺼냈다. 너희 언제까지 이럴 거냐? 언제까지 아이를 내게만 맡길 거냐? 지금 상황에선 엄마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너는 아빠잖아. 지영이는 엄마고. 부모가 책임져야 할 걸 왜 당연히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며느리 지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엄마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만 자라서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어머니께만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영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저려왔다. 엄마의 빈자리를 안고 살아온 며느리.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에 모든 기대와 죄송함이 뒤섞여 있는 거였다. 지영아, 내 사정은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 엄마 자리를 대신할 순 없어. 나는 내 시어머니지 내 친엄마가 아니야. 내 인생을 다 내어줄 수는 없는 거야. 알아요. 그런데도 제가 너무 의지하고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회사 일이 중요하지 가족은 안 중요하냐? 내 아빠도 예전엔 바빴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는 내 옆에 있어줬다. 그런데 넌 언제부터 아빠라는 이름을 이렇게 쉽게 내려놓게 된 거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억눌러왔던 서름이 터져나오자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민수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그 옆에서 지영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 눈물 속엔 엄마 없는 공허와 나에게서 채우려는 애처로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나는 내 집 식모가 아니다. 나는 내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이의 할머니다. 할머니는 엄마 아빠를 대신할 수 없다.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다. 여행도 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년째 집 안에만 갇혀 산다. 너희는 언제쯤 내 마음을 생각해 줄 거니? 말을 쏟아내고 나니 가슴이 후련하기보다 허무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영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떨며 눈물을 삼켰다. 세 사람의 침묵 속에서 집안은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했다. 고마움의 말 몇 마디가 아니라 나 역시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 내가 이 집안에서 단순히 아이 돌봄 기계가 아니라는 증거.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오니 할인이의 작은 몸이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아직 잠들지 못한 눈이 반짝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 곁에 누웠다. 오늘 하루도 끝났다는와 내일도 또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체념이 뒤섞였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주무세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 좀 하느라. 할인이는 안 졸려? 조금 졸려요. 근데 할머니,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늦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의 눈빛은 순수했고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물음은 내 심장을 깊숙이 찔러왔다. 나는 대답을 찾지 못하고 아이 머리칼을 쓸어내렸다. 엄마 아빠는 지금 열심히 일하느라 그런 거야. 할인이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 더 힘내는 거지. 근데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 맨날 할머니랑만 있으니까 가끔은 속상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아이의 솔직한 속마음이 내 귀에 그대로 꽂혔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무게에 지쳐 있었다. 그런데 아이 역시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니.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족쇄가 되고 있었다. 할이나 할머니가 있잖아. 엄마 아빠는 바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내 옆에 있지 않니? 응, 근데 할머니도 피곤한 것 같아. 할머니는 나 때문에 힘들죠. 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의 말은 예상치 못한 칼날이었다.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걸 느낄까 싶으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내 심장을 죄었다. 아니야. 할머니는 힘들어도 괜찮아. 할인이만 있으면 돼. 정말요? 나 때문에 할머니 인생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아이의 말은 마치 내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본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목을 감쌌다. 따뜻하고 여린 온기가 전해졌다. 나는 그 손길에 녹아내리듯 눈을 감았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서는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산다. 이 아이 때문에 나는 사라진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맑고 고운 이마, 고른 숨결. 나는 그 얼굴에서 기쁨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기쁨은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절망은 그 곁에 묶여 있는 내 현실이었다. 하리나, 미안하다. 미안해. 잠든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속삭이듯 사과하며 아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을 놓으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러나 그 손을 쥐고 있는 한 내 인생은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았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스쳤다. 그 바람이 내 귀에 이렇게 말했다. 너는 언제쯤 너 자신으로 살래? 나는 아이 곁에서 꼼짝도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사랑과 속박이 같은 얼굴로 내 옆에 누워 있었다. 일요일 오후 모처럼 시간이 비어 친구 영숙을 만났다. 늘 밝은 목소리의 그녀는 오늘도 활기가 넘쳤다. 테라스 카페에 앉자 향긋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나는 괜히 창가 너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삼삼오오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젊은 부부,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 그들 모습 하나하나가 내겐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순자야,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같이 가자. 항공권도 싸게 나왔어. 그림 동호회 사람들이랑 가는데 내가 오면 내가 더 든든하지. 나야 가고 싶지. 근데 할인이가 있잖아.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밥도 챙겨야 하고. 그건 내 몫이 아니잖아. 부모가 해야 할 일이잖아. 왜 너 혼자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니? 영숙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내 안의 목소리는 두 가지였다. 나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 나는 내 인생을 찾아야 한다. 둘은 서로를 향해 부딪히며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순자야,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언젠가 원망하게 돼.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심지어 할인이한테도.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도 알아. 근데 이 아이가 없으면 내 삶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허전함이 두려워서. 내 인생을 통째로 바치는 게 옳은 거니? 내 삶은 내 거야. 할인이한테 전부를 걸면 결국 너도 아이도 불행해질 거야. 그 말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만히 있자니 눈물이 저절로 차올랐다. 나는 왜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걸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부부가 또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주만 더 도와주세요.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정말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 저도 다음 주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퇴근이 늦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나는 멍하니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조금만 더라는 말. 내게는 칼날 같은 말이었다. 몇 년째 되풀이되는 그 부탁. 나는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민수야, 지영아. 나도 힘들다. 너희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내 허리도 아프고 밤마다 다리가 쑤셔. 그런데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죄송해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어머니,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아버지랑 둘이 살아서 가족에게 의지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어머니께 기대게 되어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올가매는 줄은 알면서도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며느리의 고백이 안쓰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외쳤다.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지?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피곤으로 지친 눈.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지? 할인이의 할머니? 민수의 엄마? 지영의 시어머니? 아니면 그냥 순자?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내가 계속 이 길을 걸으면 나는 내 이름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발길을 돌리면 아이의 웃음을 잃을지도 모른다. 나는 두려웠다. 내 인생과 아이의 행복 둘 다 지키는 길은 없는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불빛을 보며 나는 끝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내 삶을 내어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했던 건 아니다. 손주의 웃음은 내 하루의 힘이었고 아들 부부의 안도는 내 어깨의 무게를 의미 있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나는 순자라는 이름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 나는 아들 부부를 불렀다. 할인이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사이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야, 지영아. 이제는 나도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는 너희 엄마이기도 하고 할인이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이 있는 사람이다. 엄마,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이다. 하지만 그게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나는 할인이를 돌보되 내 시간을 존중해달라. 내가 가고 싶은 모임이 있으면 너희가 돌아와 아이를 맡아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나를 자유롭게 두어라.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항상 미안했어요. 저에겐 엄마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모든 걸 의지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은 풀렸다. 내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단지 나도 나다움으로 존중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할인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내일은 놀이터 갈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래, 내일은 할머니랑 놀이터 가자. 대신 할머니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머니 시간 좀 줘야 한다. 알았지? 할머니는 뭐 하고 싶어요? 기타도 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냥 할머니 이름으로 살고 싶어.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금세 웃음으로 번졌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희생만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비로소 빛을 낸다. 민수야, 지영아. 앞으로는 우리 모두 조금씩만 바뀌자. 그래야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엄마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기타 케이스를 열었다. 먼지를 털고 줄을 튕기자 낡았지만 여전히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내 마음도 떨렸다.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할머니도 엄마도 아닌 나 순자로서.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인생을 손주에게만 묵지 않고 동시에 나 자신으로 살아내겠다는 결심. 비로소 가볍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순자의 선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사랑과 자기 삶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답을 찾아야겠지요. 여러분은 만약 순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른들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